이제부터 여러분들 분노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고유정 사건입니다.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고유정에게 직접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있었던 이 4차 공판에서 고유정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 법정에 들어가면서는 여전히 커튼머리로 본인의 얼굴을 가렸었는데요. 또 저랬어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들어가서 이 A4 용지 8장 분량의 본인이 직접 써온 글을 읽어내려가면서는 머리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드러낸 상태였습니다.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네. 고유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지금 이 순간까지 비현실적인 악몽 속에 있는 참담한 심정이다. 네. 비참하고 암흑 같은 현실 속에서 당장이라도 죽어 없어지는 것이 낫겠다 싶지만 내가 죽으면 아무런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이게 고유정 입에서 나온 거예요. 자, 지난 5월 25일 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마트 주차장에서 전 남편과 헤어지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분노하기에는 이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차근차근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재판에 참석했던 피해자 측, 그러니까 유족 측의 변호인의 얘기를 통해서 대체 고유정이 뭐라고 자기가 직접 작성했던 걸 읽어내려가는지 대략적인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울먹이면서 본인이 작성해온 진술서를 읽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유족들을 화가 나게 하는, 분노케 하는 내용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한 번도 그 당시 펜션에서 범행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해서인지. 근데 처음으로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이 좀 특이사항이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피고인의 1인 연극이었다. 저는 딱 그 한 단어로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1인 연극을 했고 관객들은 분노를 했다. 임방글 변호사님, 당시 펜션에서 있었던 일을 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술했길래 이 변호사는 1인 연극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자, 고유정이 그 펜션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유족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굉장히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을 좀 비난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네. 고유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이제 수박을 씻고 수박을 썰려고 하는 그 찰나에 네.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뒤를 탁 돌아봤더니 네. 피해자인 전 남편이 갑자기 본인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엌으로 몸을 피했더니 전 남편이 흉기까지 들고 본인을 쫓아와서 계속 성추행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남편이 네가 감히 재혼을 해? 혼자만 행복할 수 있냐? 하고 말하면서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실랑이가 왔다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은가 봐요. 고유정이요. 일단 여기까지 네. 짚어보고요. 김은미 팀장님, 글쎄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 전 남편은요. 당시에 아들을 만나러 간다는 그 기분에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2년 동안 면접 교섭권이 제한당했던 이 친아빠가 자신의 아이를 보러 가는 그 길에 아이의 이름까지 넣어서
개사를 해서 노랫말을 개사해서 콧노래까지 불렀던 이 아빠가 2년 만에 고유정을 봐가지고 김은배 팀장이 갑자기 순간적인 욕정이 발동했다고요? 그래서 아이가 게임하고 있는 동안 지금 저 고유정에 대해서 그런 짓을 하려고 했다고요? 지금 고유정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고유정 고유정 피고인은 할리우드 액션에 원맨쇼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아무 대응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저분은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애를 보기 위해서 오직 애 때문에 거기에 팔려 있어요. 즉시 고유정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고유정 측에서 말하는 거는 성폭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대항했다고 하는데 정의나 진실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고유정 측에서는 유죄냐 무죄냐 그걸 주장하는 거 또 하나 네. 감형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어차피 거짓말을 일관하기 때문에 네. 듣는 사람이나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아는 사람들 누구나 볼 때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하지만 본인은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입니다. 저게 왜냐하면 계속 주기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성폭행 이걸 입력시키는 것 같아요. 그 판사라든지 아니면 검사 아니면은 그 오신 그 방청객들한테도 네. 자기가 고의성이 없고 다시 우발적이라는 걸 자꾸만 주시키기 때문에 저렇게 할리우드 액션 한다 하더라도 믿어줄 사람은 없다. 만약에 재판부에서 저런 걸 믿는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100번 양보해서요, 강성신 변호사님,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신이 들어서 신고를 하거나 자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행동이 뭐였습니까? 고유정 행동이. 참, 우리가 CCTV에서 확인을 했다시피, 쓰레기 봉투 버릴 때 스카프로 확인을 하고, 마트에서도 웃으면서 장을 보는 그러한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네. 고유정의 할리우드 액션에는 액션이 하나가 또 추가됩니다. 저건 이제 범행 후에 물건 네. 반품하는 거죠? 반환, 네. 환불, 네. 너무 침착한 모습이 이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고유정이 이 행동이 있었을 당시에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이제 발언까지 하거든요. 아하. 이거는 추측해 보건데 네. 자기가 심신미약의 상태가 해당이 된다라고 주장을 할 빌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발적 살인이라고 해서 정당방위를 주장을 한다라거나 혹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다. 왜? 자기가 성폭행의 어떤 위험에 처해져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심심장애로 인해서 자기는 형을 감경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규정된 어떤 정당방위나 심신미약이나 이런 감경 사유는 다 어떻게 조각 퍼즐을 맞춰서 주장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침착한 모습 그리고 안정된 표정이 그 CCTV를 향해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신빙성이 전혀 없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밖에 없죠. 네. 고유정이 저 내용을요, 직접 자기가 작성해왔는데, 왜냐면 재판부가 시켰으니까요. 직접 작성해오면 읽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저걸 읽으면서요, 울먹했다면 계속 한 10분 정도 읽었는데 울먹했대요, 김동철 원장님. 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대체?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다 알다시피 양형을 위해 지속적인 계획적인 전략이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었고요. 사실 울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운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잖아요. 반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해를 한 남편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과 유족에 대한 반성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없고 자신에 대한 어필만 하는 겁니다. 계속 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처지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공감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 살해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모니터에서 나왔던 것처럼 너무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뭔가 범행에 대해서 하는 것들을 보면 네. 분명히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소시오패스적 심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성격 장애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몰입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하나의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참 고유정은요, 자기의 기억이나 이런 이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나 봐요. 앞서는 순식간에 성폭행 위기와 살인까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살인까지 저질러서.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작년에 사놓은 도구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기함을 합니다,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해놓고 성폭행 위기와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살인까지 저질러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사람이 문득 맞아. 내가 작년에 어떤 도구를 사놨지? 그게 떠올랐대요. 참 기억이 편리합니다. 참 편리한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어제 4차 공판에서 심지어 객관적 증거까지 부인하는 말을 했다면서요. 예, 그 지난 공판에서도 사실 이제 국가수 감정원 2명이 출석을 해서 이 혈흔이 전 남편의 것이 맞고 그리고 이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번 4차 공판에서도 국가수 감정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네. 이제 똑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고유정은 여기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박을 합니다. 네. 그 반박이 뭐냐면요. 네. 저는 칼에 수면제 성분을 넣은 적도 없는데 사실과 달리 과장이 돼서 언론에 노출된 부분들로 처벌을 받고 싶지 않다. 셋이 함께 앉아서 카레로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사람, 그러니까 전 남편은 약속이 있다면서 먹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아까 김은배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요. 그리고 고유정의 철저한 이 훼손과 유기로 인해서 시신의 일부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신으로 인해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허언증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부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저희 얘기가 아니라 어제 재판에 참석했던 그 장면을 봤던 유족 측, 피해자 측의 변호인 얘기를 통해서 이 말의 모순점이 뭔지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카레를 먹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당시에 같이 카레를 먹은 아들의 진술하고 명백하게 모순이 됩니다. 아들은 분명히 피해자도 카레를 먹었다 이렇게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잘린 청바지도 감정을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세심하게 뭔가 다 세척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뭔가 약품 냄새가 났다. 파란색 청바지가 아예 하얗게 될 정도로 탈색이 돼 있었어요. 아, 범행의 치밀한 계획성과 잔혹성을 알 수 있었다. 김은배 팀장님, 지금 이 강문혁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고유정의 전 남편,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친아들이 그 현장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6살입니다. 네네. 6살 아이의 기억에는 똑똑히 아빠도 카레 먹었어요라고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진술의 신빙성, 나이가 어려서 혹시 잘못 기억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잘 기억하고 있죠. 물론 조사자 입장에서 유도 신문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그 임의로운 상태에서 진술한 거를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요. 네. 지금 카레를 지금 고유정 측에서는 안 먹었다는 얘기는 본인 주장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시신이 있다고 그러면 부검을 해가지고 검증하겠지만은 그건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아무리 자기가 증거를 없앴다 하더라도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네. 증거를 찾아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혈액 안에서 DNA가 나왔고 피해자 것이 나왔고 또 그 네. 안에 그 수면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네. 고유정 측에서 카레를 안 먹었니 수면제 안 타니 이거는 과학적인 증거 앞에서는 본인이 네. 주장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아하, 네. 그런데 물론 지금 청바지가 파란색 청바지가 하얗게 될 정도로 뭔가 약품을 이용해서 뭔가를 지웠다는 거예요. 강성신 변호사님. 그리고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사람이 앞서 CCTV 얘기해 주셨잖아요. 강성신 변호사님이. 웃으면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그 물품들 다시 마트 가서 손 다친 채, 손에 붕대 감은 채, 제정신 아닌 사람이 이건 반품 처리해야지. 반품하면 돈 남을 거야.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충분히 치밀한 계획 범죄의 일환으로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증인 중에 그 감정가한 분이 증언을 하신 게 네. 있어요. 이불, 톱, 차량 매트 등에서 이제 고유정의 DNA가 확보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그 톱이 굉장히 잘 닦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DNA 채취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그럼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과연 이 청바지를 하얗게 표백이 될 때까지 세탁을 하고 이 쇠톱을 그렇게 DNA가 검출되기 힘들 정도로까지 깨끗이 닦았다? 네. 이거는 우발적 살인을 범한 사람이 네. 이러한 침착한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유정은요, 전 남편을 살해한 것뿐만 아니라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진술을 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시신 훼손 이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신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훼손했기 때문인데요. 이걸로 우리는 계획적 범행이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시신 훼손에서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저쪽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네. 시신 훼손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 남편, 그러니까 피해자 전 남편 아닙니다. 현 남편이 평소 고유정에게 일 처리 제대로 이렇게 못해 하면서 혼내는 일이 많았대요. 그래서 사체 손괴를 했다는 거고요. 현 남편에게 성폭행을 피하려다 범행에 내가 이렇게 이르게 됐다, 이런 상황을 해명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체를 손괴했다고 합니다. 김동채 원장님, 이게 재판입니까? 무슨 1인 코미디를 보는 겁니까? 이게 보세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 남편이, 지금 갑자기 현 남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 남편이 평소 자기가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즉 고유정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 남편이 나한테 평소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혼내는 일이 많아가지고요, 내가 전 남편 시체를 손괴하게 이르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가 얘기하는 언어적 인식 자체도 저는 상당히 불완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누군가가 정상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겠습니까? 절대로 정상적인 모습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고유정의 상황을 보면 자신이 기억한 이야기, 자신의 것만 믿고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절대 듣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제가 느꼈을 때는 실제로 정말 거짓말을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거짓말이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기억의 세뇌가 돼서 이게 실제로 자기의 모습이고 실제로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극단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신 훼손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이 두 가지가 너무 극단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정말 정신 감정까지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경 아나운서. 네. 시쳇말로 고유정의 현 남편이 있잖아요. 어제 뉴스파이터하고도 전화 연결해 주셨는데, 네. 속된 말로 시쳇말로 벙칠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재판에 내 이름이 왜 나와? 그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현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수면제 약봉지도 조작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현 남편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현 남편은 저에게 나와, 그러니까 아이를, 그러니까 이 고유정의 친아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라고 강조를 했고, 3년이나 함께한 아이를 마치 필요 없는 물건 버리듯이 내치려 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아울러서 현 남편은 항상 저에게 777 맞지 못하다고 타박을 했고, 저를 때리면서도 네가 잘못했으니 맞는 것이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 남편이 내가 복용했던 수면제를 버리고 약봉지만 경찰에게 가져다 준 것이다 라면서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증거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이제 주장인 거죠. 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현 남편을 또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대체 이러한 재판 내용 현 남편께서 다 기사로 접하든 다 하셨을 거예요. 대체 이 고유정의 얘기에 대해서 현 남편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 얘기 오늘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약봉지를 갖다 준 것 자체가 너무나 우발과 계획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를 가름하는 어떤 그런 단서이기 때문에 고유정으로서는 뭐 아니면 도 이런 방식으로 무조건 우기는, 어차피 모든 말이 다 궤변이고 모든 말이 거짓말인 걸 알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막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았으나, 솔직히 누가 듣더라도 시체 훼손까지 어떤 다른 사람 핑계로 합리화시켜버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을 그렇게 수단으로 계속 이용을 할 경우에는 저는 다른 반박 자료와 증인까지 내세워가지고 고유정의 거짓말이라는 거를, 모든 거를 증명시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히 그런 발언을 했으면 좋겠고요. 김은배 팀장님,
현 남편께서는 아마 이 감정이 이 분노가 치밀지만 최대한 억누르려 하는 게 좀 느껴집니다. 전화 통화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고유정 측에서 보니까 좀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모든 게 나는 피해자라는 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성폭행 뭐 이런 아니면 남편이 현 남편도 자기를 치료하지 못했다 할 뿐만 네. 아니고 때리면서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야.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에는 나는 피해자다.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한 것이다라고 그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임방글 변호사님 요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제 고유정이 진술을 쭉 읽어내갔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아마 이제 그 전 남편을 얘기하는 것 네. 같아요. 피해자인 전 남편. 그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아빠와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할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 이런 진술까지 했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지금 양형 싸움이잖아요. 이제 우발적 범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반성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 전 이 얘기 이번에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뭐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뭐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네. 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며 이제 아이에게 엄마 아빠 없이 살아가 아이에게 미안하다 하면서 본인이 뭔가 반성하고 있고 본인 아이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점을 호소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전략이겠죠. 과연 그 동정심에 재판부가 혹시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거기에 현혹될까요? 고유정의 재판은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